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주말이 됐습니다. 토요일 아침이군요. 전은책입니다. 금요일 밤을 사람들은 불금이라 부르죠. 그래서 주말을 즐기는데 판도라를 찍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은 정막 그 자체였습니다. 평소에 한밤중에도 차들이 넘쳐나는 강남북을 잇는 도로에 차들이 확연하게 줄었더군요. 오늘 방송국에서 들은 얘기로는 유흥업소는 말할 것도 없이 사람이 모이는 모든 곳에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아마 프로야구조차 제때 개막하지 못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경제가 너무 어렵죠. 경제는 침체할 때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뭔가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돈의 흐름을 우리 몸에 비유할 때 수많은 핏줄 중에 한 곳이 막히면 특단의 정책으로 풀어낼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건 전신의 실핏줄들이 다 막혀버린 것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소득주도 성장인이 주 52시간 전에 하는 아마추어의 탁상 정책으로 우리 사회의 실핏줄들은 여기저기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뚫어준 다음에 세금으로 단기 알바 일자리를 만들고 각종 수당 명목으로 돈을 퍼부었는데 이제 전염병 사태로 전신의 말단 조직 모든 실핏줄에 피가 돌지 않기 시작한 겁니다. 이럴 땐 숨을 쉬기가 힘들어지죠. 마침내 몸 여기저기에 괴사가 일어납니다. 제겐 지금이 딱 그런 때로 보입니다. 이럴 때 저소득층에 5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뿌린다고 피가 돌기 시작할까요? 현금 대신에 쿠폰을 준다면 조금 낫겠죠. 그런데 그런 극약 처방도 잠시 뿌릴 겁니다. 문제는 이 상황이 만에 하나라도 2달 더 지속된다면 그때 바닥까지 추락한 경제는 다시 회복하기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경제 심리가 회복되지 않으면 투자든 소비든 절대 회복되지 않기 때문이죠. 공포를 한번 겪은 사람들은 더 큰 공포를 상상하며 몸을 움츠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권력이 할 일은 경제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휴경을 해서 돈 쓰는 일보다 풀 수 있는 규제부터 푸는 게 경제 회복을 도모하는 일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통합당 김용옥 공관위원장은 TK 공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언론은 피바람이 현실이 되었다. 과감한 개혁 공천 이런 제목을 달았더군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 나갈 사람은 나갔지만 새로 들어온 사람 중에도 눈에 확 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비교적 이 지역을 잘 아는 저에겐 그래도 PK와는 달리 어느 정도 공관위가 고심한 결과로 보였습니다. 삼선 강석구 의원과 김재원 의원을 컷오프한 것도 어느 정도는 예상한 결과였죠. 실현으로 곤욕을 치렀던 정태욱 의원과 초선의 김석기, 곽대훈, 백승주 등 모두 6명이 컷오프되었습니다. 이미 불출마하기로 한 유승민 의원 등 5명을 포함하면 20명 중에서 11명이나 물러난 것이니 언론이 예상한 50%를 넘긴 셈이 됐습니다. 흥미로운 결정도 있더군요. 수승어리 지역구인 사선의 주호영 의원을 바로 옆에 김부겸 의원이 버티고 있는 수성갑으로 전략 공천한 게 바로 그겁니다. 빅매치가 성사된 거라고 언론이 표현했습니다. 이곳에서 승자는 차기 주자로 급부상할 요건을 갖추게 된 셈입니다. 하나도 관심이 가는 지역구는 달서병이죠. 자유공화당 조은전 의원이 있는 곳인데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공천을 받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메시지까지 나왔으니 공관위로서는 조금 더 망설일 이유가 없었겠죠. 놀랄만한 결과가 없었는지 김용호 위원장의 브리핑도 사실 별게 없었습니다. 친박이다 아니다는 염두에 두지 않았다. 나름대로 공정성과 기준 자료에 입각했다. 이승현 부위원장도 국민의 절대 명령이 물갈이라면서 TK 물갈이로 민심이 돌아온다고 봤다. 이런 말을 했더군요. 어쨌든 TK 지역의 공천 결과는 PK처럼 반발도 보수 지지자들이 받은 충격도 그리 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홍준표, 김태호, 이주영을 내쫓고 부산으로 낙향한 이은주를 영도가 아닌 나물에 전략 공천하고 공관위원장 개인 인연을 앞세워서 자신의 비서를 지낸 황보승이란 분을 영도에 추가 공모하게 하여 경선을 결정한 어제 PK 공천 결과는 후유증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황교안 대표와 차기 주자 경쟁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잘랐다는 말부터 이건 사칭이라는 말까지 온갖 비난과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용옥 공관위원장만 그 말을 못 듣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귀를 닫고 있는가요? 신문에 재밌는 기사가 하나 있더군요. 작년 8월 한국당 의원 인천에서 이 김용호 전 의장이 아마 초청을 받아서 연설을 한 모양입니다. 그때 김 위원장이 한 말이 신문에 났습니다. 여러분, 죽기 딱 좋은 계절입니다. 조폭 영화죠. 영화 신세계에서 나오는 대사, 죽기 딱 좋은 날이네 를 패러디한 말입니다. 그때 김용호 위원장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모신 대통령은 감옥에 가 있고 당 지지율은 계속 떨어진다. 모두 죄가 많으니 총선에 불출마하고 험지 출마 꿈이 있는 사람은 죽을 길을 택하라. 요즘 공천 칼바람이 불자 많은 국회의원들은 김 위원장의 이 말을 떠올리고 있는 모양입니다. 글쎄, 조폭 대사를 굳이 써야 했습니까? 그 김용호 공관위원장도 최근 일고 있는 사천 논란에 침묵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던 모양입니다. 당장 서울, 강남 3구 그 공천이 도마 위에 올랐죠. 인천도, 경기도도, 충북도, 부산도 그러고 보니 잡음이 모두 계속되고 있습니다. 잡음이 일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 대부분이 탈락자들의 반발로 생긴 것보다는 관전자들이 평가에서 나온 게 더 압박했죠. 그래서 목요일 PK지역 발표 뒤에 문제의 황보승이 말이 나오자 김용호 위원장이 먼저 펄찍 뛰었습니다. 잘못된 설이다. 그런가요? 비서였다는 말이 허위입니까? 아니면 추가 공모가 불가피한 이유가 따로 있는 겁니까? 그는 이런 말을 또 했더군요. 지금 임명하면 뭐 전부 김용호계라고 하는데 저는 거듭 말하지만 자연인으로 돌아갈 것이다. 계보가 나오지도 않았고 계보 한 사람도 만들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누구를 심고 안 심고 하는 것은 조금도 생각 안 한다고 거듭 말씀드린다. 정말이지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습니다. 이 말을 뒤에 하지 않았다면 적어도 믿어보려고 애는 쓰겠죠. 모두가 의심하는 증거가 널리 있는데도 말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전부 이번에 배제되고 탈락했다는 사실이 저를 너무 가슴 아프게 한다. 이런 진정성 있는 공관위의 태도에 대해 봐주시기를 당부드린다. 그렇군요. 그러면 신문에 나고 기자들이 취재하고 다니는 여러 정황들이 말하기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였다는 말이군요. 어떻든 선거 승패 책임은 이제 공관위, 그 중에서도 김용호 공관위원장이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김 위원장 말씀대로 이기면 그 영광은 돌아가지 않겠지만 만에 하나 패배하면 그 책임은 오롯이 김 위원장의 몫이 되겠죠. 민주당 공천 결과는 굳이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틀 전에 발표했던 5번째 경선 결과 역시 청와대 비서들의 약진이 눈에 띄더군요. 이날 경선에 도전한 8군데 중에서 청와대 비서들은 5군데서 승리했습니다. 광주 동구 남구갑의 윤영덕 행정관, 그리고 광산을의 박시종 스님행정관, 김포을의 박상혁 행정관, 시흥갑의 문정복 행정관 등입니다. 흘러간 물도 돌아왔습니다. 남은 임실 순창 지역이죠.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이 돌아온 물입니다. 그는 이명박 정부 당시 야당 원내 총무를 지냈죠. 그러니까 중진의 롤백이라고 해야 합니까? 다선을 내쫓는 게 혁신으로 여기는 통합당은 상상하지 못할 일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2부는 없습니다. 어제 일본이 한국발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자 우리 정부도 맞불을 놨죠. 일본에 잠깐 볼 일이 있어도 격리 기간까지 가는데 15일, 오는데 15일, 그러니까 한 달이 걸리게 됐습니다. 사실상 인적 교류를 차단한 조치죠. 설마 지난번 재미를 본 반일 조치는 아니겠죠. 누가 대통령이라도 똑같은 상응 조치를 했을 테니까 말입니다. 지금까지 전우책이었습니다.